그리고 이 차량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경유 차량이 아니고요. 디젤 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59,000km 뛴 차량이고 2020년 AS가 끝난 차량이고,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가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차량이라고 좀 보여져요. 범퍼가 단차가 있습니다. 휀다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 뒤 휀다입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료계통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조용하네요. 문제되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라일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미라일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볼 차량도 또 이 수도권까지는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구매 대행을 신청하셨거든요. 제가 좀 서류적인 것부터 한번 검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6월달 정도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6월 17일 정도에 2025년 9월 22일날 전후로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경유 차량이 아니고요. 디젤 전기입니다. 성능상 기록입니다. 외판에 어떤 교체 유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59,000km 뛴 차량이고 2020년 AS가 끝난 차량이고,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볼 때도 미세누이나 불량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험이력을 해보면 내차 피해가 62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 이력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일단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외판부터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상태는 깨끗해요. 앞범퍼 쪽에서도 기스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단 쪽에 기스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타이어 상태와 휠 상태, 지금 운전석 휠 상태입니다. 까임이라든지 휠 기스는 없습니다. 2023년 15주차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안쪽에 디스크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교체하셨네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가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져요.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까임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흔적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상태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거치를 해놨습니다. 외판 상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휠도 휠 까임이 있네요. 아쉽게도. 뒤쪽에 테일램프 상태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이 범퍼 하단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크래치 부분, 이게 테일램프 상태는 깨지거나 손상된 부위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편에서도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아마 2023년도에 타이어 내짝을 한꺼번에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는 없습니다. 도색 상태, 여기도 보시면 문을 여시다가 찍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어요. 신차를 구입하실 때 이 패키지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기가 다 까여있어요. 문 여시다가 찍히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생활적인 기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까임이 있다라는 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없고요. 조수석 휠입니다. 휠 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또 조수석 쪽에서도 앞범퍼 쪽에, 하단 쪽에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 아마 앞범퍼 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범퍼가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앞에 범퍼 쪽에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 금액 대비해서는 600만원은 뭐 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뒤 범퍼 정도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막 지정을 해서 얼만큼 또 도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판에 도색이 없다면은 아마 범퍼를 교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휀다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지금 운전석 도어도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두껍습니다. 뒷도어도 도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뒤엔다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 운전석 라인 쪽에는 도색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 뒤엔다입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능상에서는 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 쪽으로 기스가 있어서 도색이 들어갈 확률도 있죠. 서포트 클로징이라고 또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문이거든요. 방금 도색이 들어간 차량들은 대부분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닫히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돼야 된다는 거.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세게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구급차 이제 좀 메인 스위치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석 쪽에서도 유리 모터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터, 유리 모터가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동 커튼이에요. 한 번 더 누르면 커튼이 하나 올라옵니다. 알칸카라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찢어진 부위는 전혀 없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기차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어린아이가 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 볼펜으로 아이가 탔었던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볼펜 자국이 있습니다. 네, 얼룩이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얗거든요. 전동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썬루프 모터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방 카메라도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유리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다 소모품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발전기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장 코드가 상당히 많이 떠있죠. 삭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코드 삭제는 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금 고장 코드는 하나도 없다, 다 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UD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라이트 상태들 뒤에 테일램프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번호판도 문제없이 사이드 리피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앞센터, 앞 카메라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씩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한쪽으로 어떤 치우치거나 그런 부분들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이 경유 하이브리드인데 지금 카본 플러지는 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연료계통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높였다가 그리고 가장 낮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서스펜션 최대치로 이제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도 하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없습니다. 제일 낮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로 내려갔고요. 정상적으로. 근데 전달식 초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상당히 조용하네요. 네, 엔진룸 커버를 제가 열었고요. 지금 ECU 방열판 쪽에 물기나 습기는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료계통, 연료의 어떤 고압 펌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연료의 누유 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일단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선 이 커넥터들 보시면 연결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어떤 탈피나 커넥터 쪽에 어떤 흔들림이나 마모가 있지 않은지 보시면 좋은데 깨끗합니다. 키 후드 및 인젝터 라인 부분인데요. 누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마찬가지 터보 차저 연결 부분 누유 카본 플러지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되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ABS 모듈에서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차를 보다가 지금 불이 이렇게 꺼져 버렸어요. 내일 다시 한번 와서 보는 걸 한번 해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전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하시면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쉽게 아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볼 차량도 저희한테 꽤 많은 문의를 주셨던 분이세요. 일단은 지방에서 어떤 건설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이 수도권까지는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구매 대행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를 신뢰하고 저희를 믿으셔서 일단 오늘도 저희한테 동일한 차량을 구매 대행을 신청하신 거고요. 오늘 차량, 볼 차량 바로 앞에 보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고질병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고 아주 편리하게 구입하시려면은 미랄 자동차에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 정말 구매 대행을 신청하시면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차량 구매 대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량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봤던 차량이죠. 이제 Q8 차량이고요. 이제 3.0 이제 꽈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은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봤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서류적인 것부터 한번 검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6월달 정도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6월 17일 정도에 이제 상사 쪽으로 매도가 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2025년 9월 22일 날 전후로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경유 차량이 아니고요. 근데 이 휘발유 전기가 아니라 디젤 전기입니다. 디젤 전기. 그래서 오늘 차량 상태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 기간이 9월달 정도에 종합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수많은 중고자동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딜러분들이 직접 돈을 주고 매입하기보다는 제휴업체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서 매입하다 보니까는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성능상 기록부입니다. 이 외판에 어떤 교체 유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키로수도 59,000km 뛴 차량이고 2020년 그러면 AS가 끝난 차량이고,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볼 때도 미세누이나 불량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와서 보면 근데 누유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보험이력을 조회를 해보면 내차 피해가 62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보험 이력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일단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외판부터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외판 상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이력이 600만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일단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보이는 것처럼 헤드램프 상태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차량 상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좀 들어온 지가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범퍼 쪽에서도 기스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범퍼 기스 보이시죠? 야, 이게 차량이 그래도 이 고가 차량인데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이렇게 생활 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지금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가장 이 하단 쪽에 기스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단 쪽에 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상태와 휠 상태, 지금 운전석 휠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크게 뭐 까임이라든지 휠 기스는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타이어의 연식은 2023년 15주차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디스크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교체하셨네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타이어 상태, 뭐 타이어가 크랙이 가거나 그죠? 고무의 연식도 5년이기 때문에 이 차는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확인했고요.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가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져요. 왜냐면 이 차량 자체가 지금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이렇게 지금 까임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흔적이 보시면 이렇게 까져 있어요. 여기 자체가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페인트가 벗겨졌다라는 거는 도색이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흔적을 보시면 까여갖고 이렇게 덧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판 상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판 상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흰색이어서 크게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도막 지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뒤쪽에 휠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뒤쪽 휠도 휠까임이 있네요. 아쉽게도 휠까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휠까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2024년 15주차 타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량을 좀 세워놨을 것 같은데 지금 쇼바가 뭐 주저앉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뒤쪽에 테일램프 상태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이 가장 기스가 제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퍼 하단 쪽 여기도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크래치 부분 있다라는 거 고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테일램프 상태는 깨지거나 손상된 부위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에서도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동일하게 타이어가 2023년 15차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 타이어 4짝을 한꺼번에 교체를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색 상태 여기도 보시면 문을 여시다가 찍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찍힌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차를 구입하실 때 이 패키지로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기가 다 까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여시다가 찍히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크게 생활적인 기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고지하겠습니다. 조금씩 까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런 까임이 있다라는 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수석 휠입니다. 조수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없고요. 지금 조수석 쪽에서도 휠 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동일하게 내짝 다 2023년 15차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조수석 쪽에서도 앞범퍼 쪽에 하단 쪽에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기스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범퍼 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범퍼가 단차가 있습니다. 여기 범퍼가 단차가 있어요. 단차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꽉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벌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아마 범퍼 쪽에 앞에 범퍼 쪽에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600만 원이면은 이 수입차 치고는 이 차량 금액 대비해서는 600만 원은 뭐 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뒤 범퍼 정도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차량 이제 도막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도막 지정을 해서 정말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막 지정을 해서 얼만큼 또 도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판에 도색이 없다면은 아마 범퍼를 교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휀다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휀다에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지금 운전석 도어도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뜨고 있죠? 두껍습니다. 지금 도색 두께가 뒷도어도 도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뒷도어도 지금 쭈르륵 도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뒤엔다 부분은 뒤엔다 부분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껍게 칠해져 있습니다. 지금 차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운전석 라인 쪽에는 도색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상태 한번 볼까요? 예,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 뒤엔다입니다. 반대편 뒤엔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초반이 나와야지 도색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00 중반 이상부터는 도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여기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차량은 뭐냐면요, 지금 앞범퍼 자체가 지금 또 결속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앞범퍼가 교체가 됐고 이쪽 라인 쪽으로 뭔가 지금 성능상에서는 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 쪽으로 제 생각에는 어떤
기스가 있어서 도색이 들어갈 확률도 있죠. 근데 앞범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교체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쪽 라인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도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가 좀 도색이 많이 들어간 상태네요. 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고요. 좀 실내로 들어가 보기도 전에 좀 더 이 도어 상태에, 그러니까 판금 도색이 들어간 차량들은 그 전에도 이 소음이 났던 것처럼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차에는 톱포트 클로징이라고 또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톱포트 클로징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문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안 닫히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닫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기기전기에 있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죠?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톱포트 클로징. 근데 이게 만약에 판금 도색이 들어간 차량들은 대부분 이게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톱포트 클로징, 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상태 소음, 이렇게 텅텅텅텅 소리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안에 어떤 방음체가 또 분명히 붙어 있거든요. 이 안쪽 문짝 안쪽으로. 톱포트 클로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살짝 더 닫아야 되네요. 지금 보시면 네, 닫히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 파워 트렁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식이 이제 5년차가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기계적인 결함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되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반대편은 도색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잘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문이 이렇게 닫혀야 되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 고급차에만 이제 톱포트 클로징이 이제 돼 있다 보니까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은 다 돈인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좀 더 정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세게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반대편 네, 소음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저속도 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급차, 이제 좀 억대가 넘어오는 차량들은 이제 전자장비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메인 스위치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스위치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 유무 상태. 지금 저 조석 쪽에서도 유리 모터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수입 중고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좀 고급차에만 이제 오토 유리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 차량도 동일하게 이제 오토 유리 모터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이제 수동 커튼, 자동 커튼이에요. 수동 커튼이 아니라 한 번 더 누르면 수동 커튼이 하나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동 커튼이 또 찢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탄카라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손상되거나 이 가죽 상태에서도 찢어진 부위는 전혀 없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있거나, 뒷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오염된 부분이 있긴 하네요. 또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동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수동 커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 유리까지도 여기서 되는군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렇죠,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지금 스웨이드 알탄카 재질 쪽에서도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위, 기스 같은 건 있네요. 좀 어린아이가 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 볼펜으로 보니까 볼펜으로 아이가 탔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볼펜 자국이 있습니다. 반대편 시트에서는 여기에다가 뭘 흘리셨던 흔적이 있어요. 얼룩이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얗거든요. 지금 카메라로 제가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대편에서 보시면 정확히 보여요. 그죠? 이쪽에 뭔가 흘린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뭔가 흘린 흔적이 정확히 여기에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에서도 마감재 상태라든지 어디 찍힌 부위는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이드 상태는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위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좀 쓸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죽 상태가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이지가 않고, 전동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네, 이렇게까지 확인했고요. 특별하게 문제 될 만한 여지는 없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전에 Q8 봤던 차량들보다 사용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도어 쪽에 소음만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저는 AS를 잘 했었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소프트 클로징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소음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을 때 한번 소음 측정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어컨 상태도 좀 내려서 소음을 좀 줄여서 지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트도 너무 소리가 커서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장비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썬루프 상태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썬루프 모터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터 자체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떤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상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렌즈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방 카메라도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돌이 튀어갖고 그죠? 깨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다 소음품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어떤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어떤 기계적인 결함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는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지금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이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발전기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발전기 순정 부품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차가 고장 코드가 상당히 많이 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이 배터리 발전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삭제해 보고 삭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뭐 발전기가 교체돼 있으면은 어차피 소모품이긴 하지만 금액이 48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팩이. 근데 그게 총 어디를 정확히 교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 차주분께서 교체한 게 아니라 이 딜러분께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영수증도 갖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코드 삭제는 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진단 다시 한번 고장 코드 없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스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고요. 다시 끊었다가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도 고장 코드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지금 고장 코드는 하나도 없다, 다 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로 나가서 이제 라이트 상태라든지 전적인 점검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HUD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장비도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확인해 봐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라이트 상태들 지금 뒤에 테일램프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번호판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워낙 헤드램프 자체도 고가인 차량이에요. 헤드램프 하나가 또 나가게 되면 이게 수십만원이 아닙니다. 수백 개 깨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앞유리가 이게 돌이켜가고 또 앞센터, 앞 카메라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씩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서스펜션 상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이제 서스펜션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나가서 라이트 먼저 상태 확인해 보고요. 확인했죠? 지금 서스펜션 한쪽으로 어떤 치우치거나 그런 부분들 있는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쪽이 어떤 꺼진 부위, 뒤집어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혹시나 또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스펜션이 작동이 되긴 하네요. 정상적으로.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높여보거나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이 경유 하이브리드인데 지금 카본 플러그인은 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크게 연료계통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DPF 관련도 그렇고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는 이제 연식 이제 5년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또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차량 상태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내관 상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프로드 상태 가장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였다가 그리고 가장 낮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프로드 상태 가장 높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높이면서 올라갔을 때 또 얼마큼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정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유 차량들 자체가 어떤 EGR 밸브라든지 인젝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더구나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48V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어떤 경고등은 있지 않은지 수시로 아마 진단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단기를 통해서는 크게 어떤 문제는 없거든요. 이제 5년밖에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있지 않을 것 같고요. 1년에 거의 한 12,000 정도를 뛰신 것 같습니다. 뭐 정상적인 범위 안에 뛰신 차량이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기다리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서 서스펜션 최대치로 이제 올려놓은 것 같고요. 크게 지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 터진 부위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최대치로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하체에서도 동일하게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없네요. 이제 최대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대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로 잘 다이내믹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낮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치로 낮췄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치로 내려갔고요. 정상적으로 네, 이상이 없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네, 내려갔네요. 그죠?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전달식 초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한번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도 해보고 뭐 다른 또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은지를 보고 엔진룸도 열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운전부터 할 거고요. 여기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외부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량 상태가 상당히 조용하네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여기서 정말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느 정도 타보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진 않고 있네요. 차량 상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커버를 제가 열었고요. 지금 ECU 이 방열판 쪽에 어떤 물기나 습기는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연료계통 연료의 어떤 고압 펌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연료의 누유 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일단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선 이 커넥터들 보시면 연결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어떤 탈피나 커넥터 쪽에 어떤 흔들림이나 마모가 있지 않은지를 보시면 좋은데 깨끗합니다. 뭐 그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흡기 후드 및 인젝터 라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도까지도 뭐 특별하게 크게 당연히 어떤 누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차는 여기서 보이는 것 그대로 누유가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터보 차저 연결 부분 이제 뭐가 어떤 누유 카본 흘러지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ABS 뭐 모듈에서도 뭐 특별하게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네, 특별히 뭐 문제 있는 부분은 이제 보여지지가 않고 있죠. 이제 소모품적인 것들은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DK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터보 파이프, 인터쿨러랑 흡기 쪽에 매니폴드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부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 저번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누유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 차량은 누유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어디가 새는 부위나 그런 부위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대부분 이게 오래돼 5년 정도가 되면 또 이게 고무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뭐 갈라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갈라짐이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주지가 않고 있네요. 차를 보다가 지금 불이 이렇게 꺼져 버렸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단은 완벽하게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와서 보는 걸 한번 해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